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의 김민수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마스크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약 한 30년 됐고요. 금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금년 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그 마스크 조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요청이 왔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 해외 수출할 수가 없었고 6월 말 이후에 그 각종 인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그 가이드를 받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여러 종류의 인증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종류의 인증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도 많이 부족했고 지금 그 와중에서 저희가 좌충우돌 하는 식으로 정보를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다른 이 마스크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그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좀 회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올려주세요. 첫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FDA가 이제 N95라는 의료용 공급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1은 그 FDA에서 이 서티케이트라는 말을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의 서티케이트는 컨설턴트들이 FDA에 이런 물건을 EUA 그러니까 Emergency User Assign Authority라고 그래가지고 긴급 공급 물품으로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하는 거에 대한 확인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에 대한 서티피케이트인데 그거는 서티피케이트라고 하지 마시고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등록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N95에 제한 제품을 하려면 결국 그 CDC 산하의 NIOSH, 그 NIOSH의 국가 그 보건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NIOSH하고 FDA의 510K라고 의료용품 시험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증을 받아야만 미국의 의료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고요. 클래스 1은 일반적으로 패션 마스크나 일반 산업용 마스크는 클래스 1으로 하는데 지금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FDA를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의 의미는 별로 없고요. 미국 시장은 클래스 2가 최저온도로 돼야 되고 또 클래스 2로 받더라도 DIY 시리즈하고 FX 시리즈가 있는데 FX 시리즈로 받아야 통관도 가능할 뿐더러 서지컬 용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FD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N95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그 긴급하게 하려면은 FDA 클래스 2 정도로 해서 그 등록을 하는 그 절차를 하게 되면은 한 2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DA라고 하면은 N95에 대한 NIOSH나 그 FDA의 정식 서티피케이트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서티피케이트라는 말을 포장지나 이런 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FDA 마크도 정상적인 FDA 마크를 사용할 수가 없고 FDA에 이런 제품을 팔겠다라는 등록을 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CE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뺀 전 세계 시장이 CE를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CE 인증을 받는 마스크 자체에 대한 인증은 FFP1서부터 FFP2, 3까지 있습니다. 3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료용에서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수술용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 끈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N9, 미국의 FDA도 N95는 두 개로 반드시 투 스트랩으로 묶어야 됩니다.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귀걸이 타입인데 이런 귀걸이 타입으로는 CE도 FFP3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CE 인증에서는 가장 하이 레벨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3D 마스크나 이 이어링 타입은 FFP2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고요.
근데 FDA하고 CE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FDA는 그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더스트의 사이즈가 3마이크로미터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더스트, 그 먼지를 얼마나 걸러주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C는 뭐 파라핀 오일이라든지 유럽인들이 가장 엘러지에 취약한 그런 성분을 걸러주는 필터링 퍼포먼스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필터 퍼포먼스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KF94 같은 경우에는 필터 퍼포먼스가 보통 96%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되는데 FFP2 정도로 가려면은 평균적으로 98.5% 이상의 필터 퍼포먼스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중국산 필터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레벨의 중국산 필터를 쓰거나 국내산 필터를 써야지 그 요구되는 스펙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OC 방식하고 COC 방식의 인증이 있는데 DOC는 Declaration of Conformity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의 품질을 내가 보증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M이나 다른 유명한 다른 회사가 내가 이거는 이 정도의 규격을 또 품질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는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마스크 제조업체가 그걸 내가 DOC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건 승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바이어들은 DOC 받은 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산 라인의 인정이 COC 방식이 있습니다. COC는 그야말로 생산 라인을 직접 C 인증 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마스크의 모든 품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클린룸 상태라든지 또 클린룸을 유지할 수 있는 클린룸의 운영 실질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생산 현장에 대한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COC 방식입니다. COC는 그야말로 Certificate of Conformity라고 해가지고 규정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충족시키는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OC 인증을 받고 최소한도 FFP2 레벨 이상을 받아야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마스크가 예전에 금년 2월, 3월처럼 막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스크가 이제는 완전히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FFP2나 COC 인증이 나오지 않는 회사는 유럽 시장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0K에 그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스펙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510K의 510K라는 기존 스펙이 있습니다. 그 기존 스펙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N95에서 원하는 최소한도 필터 퍼포먼스가 98.5%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CE가 됐든 FDA 클래스 2 이상이 됐든 그 이상의 인증을 받고 또는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필터 퍼포먼스에 대한 검증을 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제가 컨설턴트를 통해서 제가 컨설팅 받았던 거는 뭐 클래스 1인지 2가 뭔지 이런 것들 개념도 없었고 그냥 FDA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승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승인이 아니라 등록을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컨설턴트하고 저희는 안 하고 그래도 정부 기관인 KTR하고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KTR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왜냐하면 KTR은 아무래도 정부 뭐 기관은 아니지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성보다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역할이 좀 강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그래서 KTR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컨설턴트 하는 분들은 그 인증을 하고 난 이후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까지 충분히 해주시는데 반해서 KTR에서는 또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가 아주 딴 그 포장지를 별도로 제작하는데 일일이 인투셋 뒤져보고 또 컨설턴트 또 찾아가서 문의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 인증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KTR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제넘게 뭐 인증에 관련된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인증을 받는 CE하고 FDA하고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되돌아보고 보면은 한국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그 원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도 변화로 인해서 중국 업체가 진출하게 되면은 엄청난 가격이나 공세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한국 마스크 업계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판매가는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 협회에다 요구한 것도 이렇게 서로 간에 덤핑 치고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마스크 업체가 좀 단합해서 가격 수준을 적정 수준을 좀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서로 간에 그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줘야지 정부는 일체 개입도 안 하고 규제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국 마스크 제조업체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나 대규모 터키나 방글라데시에 대규모로 투자한 중국 회사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저희도 어떤 한국 마스크 협회나 어떤 정부 단체가 됐든 이 하나의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체와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도로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스크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국내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또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해외 판로를 뚫자니 가격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기부 형태의 마스크 수요라든지 이런 정도가 지금 거의 대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뭐 출혈 경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국내 업체들끼리 뭔가 좀 단합을 해서 그 가격 경쟁 체제도 좀 공정하게 서로 간에 그 최고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가 구성도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래서 해외 시장도 또 개척을 할 때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마스크 협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하든지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급변하고 있는 경쟁 사회도 그렇지만은 그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태에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회원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